볼소나로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을까요? 요즘 연일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까지만 봐도 5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또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지지파와 반대파가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격려를 푸느냐 안 푸느냐. 또 이런 상황에서 뉴스에 보면은 볼소나로 대통령과 또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 또 야당들의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을 모아서 해결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정치 싸움이 됐을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브라질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언론과 또 유튜브에 보면은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저도 대부분 보면은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태까지 어떤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빠르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리는 이 동영상은 숫자와 날짜, 수치 등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찾아서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컴퓨터도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짧게 편집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잘못된 점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웬만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또 하나,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파, 반대파들이 서로 여론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고충이 많고 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지한다, 아닌다, 뭐 좌파다, 우파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이 동영상을 다 보시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왜냐? 저는 예전 룰라 대통령이 노동당이 집권하던 룰라 대통령 시절에도 열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룰라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해서도 제가 글로 썼고요. 또 많은 인터뷰도 만들었고 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아무도 태클을 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닌 대통령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브라질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무슨 글을 남기면은 좀 저한테 화살만을 돌리시는데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저는 좌파나 우파나 이걸 따지지 않고 잘못된 점만 있으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은 왜 탄핵 얘기가 나왔느냐. 먼저 역사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은요. 볼소나로 대통령의 아들이 댓글 부대를 불법으로 만들어 정적인 판사, 정치인, 야당인들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항인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이 대통령 아들이 직접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아직 법에 수사도 안 끝났고 조사도 안 끝났고 법 판결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나 또 정적, 반대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대통령은 이 조사를 하는 게 어디냐? 연방경찰이다? 그럼 연방경찰청장에 대해서 먼저 연방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알고 싶다. 알려줄 수 없다라고 거부하자. 그래? 그럼 다 바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는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많은 정치인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대통령은 정당이 없습니다. 원래 소속 정당으로 출마해서 대선에 당선된 PSL 당이 있지만은 그 당에서도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다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특별하게 정당을 못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홀로 넘길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냐?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조금이나마 이득을 얻고자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줄 테니 나한테도 자리 하나 다오 이렇게 해서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공공기업의 낙하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좌우도 아니다 라고 해서 나는 중도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중도파가 아닙니다. 색깔만 이름만 바꾼 것이고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중도파가 득세를 하게 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중도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든지 경험과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낙하산으로 사람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이게 몇 달, 몇 년이 가야 됩니다. 그 바로 역사적인 사실은 노동당 시절에 그랬습니다.
위에서 야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어디 뭐 공기업을 하나 자리를 줘라. 그래서 글을 보내면은 그 사람은 뭐 그쪽 상에서 아니 문외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또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야 이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한 사람이어서 다 바꿔버리네. 잘못됐다. 나가겠다. 라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또 브라질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자체가 문제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 입법부, 행정부 이런 게 사법부 3권이 철저하게 분리돼서 각자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불편함을 느끼고 또 사법부의 힘이 한국에는 검찰이 있죠.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브라질에서도 대법원, 사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라. 지금 저 대통령이 한 행위는 불법 행위네. 이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가 꾸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50만 명의 확진자와 3만 명이 죽고 전국에서 뭐 의료품이 없네. 이런 식이 있는데 그 내용보다는 뭐 정치적인 뉴스가 메인 탑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또한 지금 아시는 것 같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흑인 뭐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흑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노동자들 또 뭐 흑인들이 들고 났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 또 이렇게 약탈로 바뀐 것 같이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지지파와 반대파들이 열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격돌이 어제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중심지인 가장 큰 도로면서 유명한 아베니다 파울리스타에서 지지파와 반대파가 여러 양쪽에서 시위하다가 만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다가 어떨 때 하다가 이제 싸움이 붙어버린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파가 나누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이 혼란한 틈에 빠져서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확진자는 더 늘고 뭐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상파울루 주지사는 지난주에 오랜 격리 생활에 불편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격리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상파울루 인근 지역을 다 레벨, 그러니까 등급으로 설정을 해서 5등급까지 해서 2등급부터는 영업을 부분적으로나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상파울루 인근 지역에 보면은 다 불법,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는 1등급인데 그 가운데 요만하게 상파울루 시만 2등급으로 허가를 해서 영업을 재개하게 해준 거죠. 당연히 다른 데서도 다른 도시 시장들도 들고 나서 왜 우리는 허가 안 해줬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파울루 시만 요 가운데서 고립된 지역에서 영업을 재개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리 하나 걸으면 다른 도시인데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러자 상파울루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며 어제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상파울루 시 행령으로 6월 15일까지 격리를 연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느냐? 그 처음부터 6월 15일이라고 하지. 주지사 따로 말하고 시장 따로 말하고.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상파울루 주민들에 대한 건강과 보건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겁니다. 벌써 주위 한인들은 야 이거 장사 다 끝났다. 어차피 6월도 이거 뭐 믿을만하지 못하고 6월 말 분명히 또 연장될 거고 7월 달부터 이제 영업을 재개하는데 자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가게 뭐 임대료 계속 내고 있을까요? 1964년도에 브라질 군부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앞에 가면요. 1960년에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바꿉니다. 천도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브라질 수도를 지키고 있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 대륙의 가운데 요만한 딱 40만 명, 5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이전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멋있지 않냐? 지금도 그렇지만은 허허벌판에 40만 명, 50만 명 사는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사람만 옮기는 게 아니라 길도 놔야 되고 건물도 놔야 되고 전기도 놔야 되고 뭐 놔야 되고 모든 돈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자 브라질뿐만 아닌 은행뿐만 아니라 또 세계 보건 은행 또 아니면 IMF 이런 데서 야 그거 하지 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 뭐 효과도 없고 그건 뭐 비생산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질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뭐 우리들의 뭐 영원한 뭐 역사적인 의미를 갖추면서 경제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농장 제주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건 뭐가 잘못됐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생산에 들어가니까 멋있고 큰 도시는 만들지만 그렇지만 그 돈을 누가 낼 거고 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보자 군부에서 1964년에 들고 일어나서 야 이건 포퓰리즘? 그 당시에는 포퓰리즘을 얘기 안 하고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자들을 쳐부수자라는 말에
군사 정권이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군사 정권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게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 그 당시 군인들의 계급에 따라서 서로 논의해서 요번에 어떤 장관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소련 시절에 뭐 그 당시 뭐 서기장을 뭐 뽑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장관들이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하는 동안에 브라질은 크게 장점과 단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브라질의 초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뤘고요. 이게 장점이면서 그 당시에 그런 큰 호황기를 받고 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접한 사람들이 지금의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군사정권 다시 돌아오라, 그때 호황기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렇게 초호황기에 있었냐? 이것은 사실 뭐든지 이런 거 사회학, 뭐 경제학 이런 것은 쉽게 이게 뭐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그 당시 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브라질은 농수산업이 1차 산업이었죠. 그거로 먹고 살면서 뭐 수출하고 하던 거였는데 60년대부터 이제 군사 정권도 들어오지만은 세계적인 바뀌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늘고 집도 많이 짓고 라디오도 많이 생산하고 TV도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 생산하면서 산업화가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냥 농촌에서 그냥 지붕 하나 집으로 짓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벽을 놓고 유리창문도 갖다 놓고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렇게 해서 두 자릿수의 성장이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이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돈을 많이 썼지만 또 64년도에 군사 정권이 들어와서 당시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끊었습니다. 그게 뭐냐?